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손목 위에서 심박수를 측정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이 기기들 속엔 수백 개의 기술 특허가 숨어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무선통신 기술과 생체 센서 관련 특허를 둘러싸고 네덜란드의 전자기기 강자 필립스가 애플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 라이선스를 둘러싼 갈등이 아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허와 글로벌 IP 전략이 충돌한 거대한 특허 전쟁이었다. 전쟁의 시작, 특허 침해 주장. 2020년 필립스는 미국 ITC와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공식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이 주장한 핵심은 이렇다. 애플이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사의 무선통신 및 건강 센서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블루투스 및 셀룰러 연결 기술, 그리고 심박수 측정, 신체 활동 감지 기능에 관련된 센서 기술이 주요 쟁점이었다. 필립스는 해당 기술들에 대해 수년 전부터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애플이 이와 유사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면서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ITC 제소, 수입 금지 조치 요구. 필립스는 ITC에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까지 제출했다. ITC는 이런 요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고 판단에 따라 특정 제품의 수입을 막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애플 입장에선 미국 시장이라는 최대 거점에서의 판매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애플의 반격, 방어와 무효 주장. 애플은 즉각 방어에 나섰다. 필립스의 특허 중 상당수는 이미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기술적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동시에 필립스가 제안했던 라이선스 계약 조건이 과도하게 불공정했고 협상 의지가 부족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애플은 자사 기기들이 필립스의 특허를 우회하거나 대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애플은 비침의 주장을 강화하며 소송의 방향을 다층적으로 가져갔다. 글로벌 영향력, 미국을 넘어선 충돌. 이 분쟁은 미국뿐 아니라 독일, 영국, 중국 등에서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필립스는 글로벌 기업답게 주요 시장에서 동시에 특허 침해를 문제 삼으며 다국적 공세를 펼쳤다. 각국의 법률 체계와 소비자, 시장 특성에 따라 전략도 달랐다. 미국에서는 수입 금지라는 무기를 통해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 데 집중했다. 소비자 중심 시장이자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의 압박은 애플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ITC 조사는 행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판결 전이라도 제품 수입 차단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전술이었다. 독일은 특허 소송의 메카라 불리는 나라다. 독일 법원은 침해가 인정되면 즉시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필립스는 여기서 기술의 독창성과 불가피성을 집중 부각시켰다. 반면 애플은 독일 법원의 기술 구현 가능성이 달라 유사성도 다르다는 입증을 시도했지만 독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영국에서는 기술에 대한 법적 접근이 매우 실증적이다. 필립스는 우리는 합리적 조건으로 협상했고 애플이 거부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애플은 오히려 필립스가 브랜드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법원은 실제 협상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 회의록 등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다. 중국에서는 제조와 조립이라는 생산 단계 자체가 특허 침해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 애플은 우리 기술은 미국 본사에서 개발됐고 중국은 단순 생산지일 뿐이라며 방어했지만 필립스는 최종 완성품이 중국을 통해 만들어지기에 특허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중국 법원은 이 논리의 양쪽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절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였다. 본질은 표준 특허에 있다. 쉽게 말해 표준 특허는 마치 공용 언어와도 같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 세계 어디서든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동일한 무선통신 표준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표준 안에 특정 기업의 특허 기술이 포함되면 모든 제조사가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특허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상상해보자. 전 세계 모든 문이 네모난 열쇠로 열리도록 표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열쇠 모양에 대한 특허를 가진 사람은 전 세계 모든 열쇠 제조업체에 라이선스를 팔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표준 특허다. 그래서 국제규약은 이런 특허는 반드시 FRAND 기준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라고 정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공정함이란 게 언제나 애매하다. 애플은 필립스가 과도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오히려 기술을 무기로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필립스는 오랜 시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회피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표준 특허는 기술 발전과 시장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제도이며, 한편으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세계적 거인 기업조차 압박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전쟁은 끝났지만 교훈은 남았다. 2022년 이후 이 사건은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공개 합의 또는 교차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며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조용한 마무리 뒤엔 거대한 IP 산업의 현실이 숨어 있다. 애플과 필립스는 모두 이 사건에서 얻고 잃은 것이 있었다. 애플은 무차별 특허 침해 주장을 일부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필립스는 자사의 기술 가치를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애플이 자사의 헬스케어 및 무선통신 관련 기술의 내재화를 가속화했다는 점이다. 외부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 센서 및 칩 개발을 강화하며 향후 유사한 IP 분쟁에서의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다. 또 하나의 파장은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이 소송 이후 표준 특허에 대한 대응을 전면 재정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기술을 쓰는 게 아닌 기술을 지키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 그 흐름의 기폭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었다. 결국 이 분쟁은 단지 두 회사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적 전략 전쟁이었다. 당신의 손목 위 애플워치 속 심박수 데이터 하나에도 수백 개의 특허와 침묵 속 협상, 그리고 상표와 다르게 감춰진 무형의 권리 충돌이 숨겨져 있다.